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부품도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는 설계사보다 더 많이 도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편에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부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연관된 4개의 팀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오토캐드와 설계 초보자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이런 자세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이 부품도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계사가 되어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품도는 한 장이지만 이 부품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설계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계팀은 고객사의 생산기술팀에서 만든 공법서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사는 공법서가 우선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상대 회사의 생산기술팀에서 그 방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설계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이 공법에 가장 맞도록 도면을 그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도를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팀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구매팀인데요. 구매팀은 각종 구매품과 가공품 등을 발주하는 팀입니다. 구매팀의 최종적인 목표는 돈입니다. 아주 싸게, 좋게,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설계팀에서 만든 도면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싸게, 정말 싸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구매팀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편에 있는 이 부품도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설계사는 공법에 맞춰서 충실하게 이런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구매팀으로 도면을 넘기니까 구매팀에서 이런저런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두께가 25T죠? 너무 두껍잖아요. 이 쇠가 이렇게 두꺼우면 비싸요. 그리고 여기도 왜 슬롯 홀을 2개나 뚫어놨죠? 한 개를 뚫는다거나 아니면 구멍 작은 거 뚫으면 안 되나요? 이거 가공할 때 가공비 많이 들어가는데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재질 부분인데요. 지금은 재질에 SS41 제일 저렴한 쇠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께가 25T나 되면서 스테인레스로 해달라고 하면 구매팀에서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스테인레스 합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25T나 되는 걸 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두꺼운 스테인레스를 다 깎아내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공비도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이거 이렇게 못해요. 바꿔주세요. 이런 식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팀에서는 최대한 같은 효과를 내면서 비용이 저렴한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쇠를 이용해서 최대한 값싸게 가공을 해서 완성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면 한 장 그려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계팀은 구매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구매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팀입니다. 가공팀은 우리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주로 외부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공집 또는 가공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회사들은 외주 가공을 많이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이런 부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딴지를 걸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계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재, 이 쇠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또 후처리 같은 거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자신들이 가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후처리집에 보내야 되거든요. 후처리집이라고 후처리 도금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해주는 도금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계사들은 가공팀 혹은 가공집에서 오는 전화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매팀은 중간에서 쏙 빠지게 됩니다. 구매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공집에 얘기해서 비용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공집에서도 자신들이
최대한 가격이 싸게 이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전화는 구매팀에 오지 않고 중간에서 구매팀이 쏙 빠진 상태에서 바로 설계팀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설계팀에 연락이 와서 이런 건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저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이 치수 좀 고치면 안 될까요? 우리한테 있는 기계로는 조금 어려운 게 많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도면 한 장에 대해서 구매팀에서 가공팀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공팀에서는 빠진 치수라든가 정밀 공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노트란이 있죠? 이 노트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빼놓고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새로 가공을 할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가공집에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는 나는 분명히 노트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집에서는 설계사들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공과 관련된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설계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설계사들은 일을 하면서 그런 전화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부품을 5개 만들어서 회사에 입고를 하게 됩니다. 입고된 부품들은 조립팀에 넘어가게 됩니다. 조립팀은 보통 회사 자체에 있습니다. 조립팀이 하는 주된 일은 공법서대로 기계가 작동되게 기계를 조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계팀에서 설계한 도면이 공법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보고 그대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조립팀에서 설계 도면대로 조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고객사에게 잘 됐다라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법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공법대로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기계를 수정해서라도 공법보다 더 잘되게 기계를 만드는 것이 고객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립은 설계 도면대로 하지만 나중에 수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립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도면이 아니고 실제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설계사들에게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작동할 때 이런 소음이 들리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부품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도 설계사들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조립사들이 일일이 여기저기에 표시를 해서 설계실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또 그것을 수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구매팀을 통해서 수정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또 들게 되겠죠. 구매팀과 설계팀은 이 부분에서도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팀 입장에서는 왜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느냐, 돈이 더 들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설계팀 입장에서는 최초 공법대로 충실하게 설계를 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이 간단한 부품도 한 개를 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 한 장을 그린다는 것은 오토캐드에서 옵셋을 한다거나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장호를 하나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면 전체를 그리되 연관된 모든 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면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면 한 장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